IC 요원이 30대 여성을 총격 사살한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지역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물리력 행사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되면서 각국 공관에서의 인터뷰 연기, 지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민 심사를 받던 뉴욕시 의회 소속 직원이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당국은 전과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뉴욕시 의회는 해당 직원은 체포된 이력도 없고 체류 허가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뉴저지주의 경찰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뉴욕시 주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15,000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으로 독감 유행이 정점에 이른 시기와 맞물리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IC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30대 여성을 총격 사살한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지역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물리력 행사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은 연방법원에 주대로 유입되는 DHS 요원들의 전례 없는 급증을 끝내고 이를 위헌 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청하며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민들이 연방 정부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돼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공격적인 연방 무장 요원 수천 명이 우리 지역 사회로 몰려들었다며 우리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다양성, 민주주의, 연방 정부와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미네소타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연방법 위반이라며 본질적으로 연방 정부의 침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단순히 서류 미비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미니애폴리스나 세인트폴로 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지사가 부임했다는 이유로 미네소타주를 이민 단속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도 세관 국경보호국과 IC 요원들이 주 내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전술을 사용해 혼란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날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엄격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10만 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하면서 각국 공관에서의 인터뷰 연기 지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X를 통해 지난해 10만 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 건 중 약 8천 건은 학생 비자, 2,500건은 범죄 활동으로 미국 법 집행기관과 마주친 개인들의 전문직 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미 피곶 국무부 부대변인은 취소 사유 상위 4개가 체류기간 초과, 음주운전, 폭행, 절도라면서 이번 취소 건수는 2024년 대비 150%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영토 내 모든 외국인이 우리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국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자들의 비자를 신속히 취소하기 위한 지속적 심사센터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가 취업비자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 변경과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H1B와 H4 비자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에서 26일 사이 각국의 미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신청자들에게 예고 없는 일정 변경 통보가 잇따라 발송됐습니다. 이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심사 강화 조치와 맞물린 것으로 미국 공관들이 기존 인터뷰를 취소하고 수개월 뒤로 새로운 일정을 재배정하면서 대기 기간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신청자 1인당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터뷰 건수가 크게 줄었고 이미 수개월 전 확보됐던 인터뷰 일정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인터뷰 일정이 2026년 3에서 6월로 연기됐으며 심지어 10월로 재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DHS가 추가로 체포된 불체자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5명 더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불법 약물 소지, 성범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HS가 범죄 전력으로 체포된 불체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한 가운데 한국 국적자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공개된 체포자도 5천여 명이 늘어 약 2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DHS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출신 국가, 체포 지역, 범죄 유형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개된 한국 국적자는 성범죄 혐의로 켄터키주 런던에서 검거된 마규석 씨, 가주 이스트베일에서 살인 전과로 인해 체포된 최정 씨가 포함됐습니다. 또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선 암페타민 소지 전과의 금얼스 씨,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는 암페타민 판매 전과의 이종 씨 등도 추가됐습니다. 유타주 프로보에서 확인된 원종 씨는 범죄 유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이민 심사를 받던 뉴욕시 의회 소속 직원이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민 당국은 해당 직원이 전과가 있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뉴욕시 의회는 해당 직원은 체포된 이력도 없고 체류 허가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러플린은 뉴욕시 의회 직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직원은 베네수엘라 출신이며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을 포함한 범죄 경력이 있고 노동 허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보는 해당 직원이 2017년부터 관광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의회 줄리 베닌 의장은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며 해당 직원은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으며 202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맨해튼 남부에 있는 구금시설로 이송됐으며 시의원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의회 직원이 나소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일상적인 이민 심사 과정에서 억류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도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 직원협회는 오늘 정오에 바릭 스트릿에 있는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체포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란 내 미국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이란의 상황이 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미국 여권을 제시하거나 미국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구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주재 미국 온라인 가상 대사관은 어제 미 국민들에게 미국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출국 계획을 마련해 즉시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엔 미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가상 대사관을 통해 출국 관련 정보를 공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단교했습니다. 대사관은 미국이 현지의 자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미국 시민은 이란에서 신문당하거나 체포 구금될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며 미국 여권을 제시하거나 미국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구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는 반드시 이란 여권으로 출국해야 한다며 이란은 이중 국적자를 이란인으로만 취급하며 미국 정부는 출국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본인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 대사관은 정식 미국 대사관이 있는 접경국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이동을 권장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란 공습을 앞두고 자국민의 출국을 권고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투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의장 등과 함께 이란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란 공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4년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경찰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안은 2024년 7월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엘렌박 주 하원 의원 등에 의해 본격 추진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 검찰총장은 짝수회마다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경찰 업무 수행 과정서 무력을 사용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빅토리아 이 씨의 죽음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종과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기 밀매 및 불법 총기 유통 처벌 강화 법안,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 결의안도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방식이 내년부터 주 정부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민간 업체와 각 지방 정부가 각각 운영해온 대기자 명단과 공고 방식을 전면 개편해 신청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저소득층과 노인, 재향 군인 등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안은 각 타운 정부가 관할 지역 내 모든 저소득층, 노인, 재향군인 아파트 정보를 3개월마다 주 정부 커뮤니티 어페어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 정부는 해당 정보들을 한데 모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에선 저소득층 및 노인 등을 위한 아파트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업체 또는 각 지방 정부가 별도로 아파트 대기자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정보 접근이 크게 떨어져 수혜 자격이 있어도 언제,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서 대기자 접수를 받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는 불필요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 정부가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 제공 및 신청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노인 대상 정보 접근성 개선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물량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저소득 주택연합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에선 소득이 극히 낮은 20만 가구 이상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주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15,000명이 어제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으로 독감 유행이 정점에 이른 시기와 맞물리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뉴욕주 간호사협회 소속으로 맨해튼 브롱스에 위치한 대형 병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파업 대상 병원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간호사 노조 측은 병원 경영진과의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강화, 임금 인상, 직장 내 폭력 예방 대책 마련, 건강보험 및 연금 혜택 유지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노조의 요구가 병원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혜택 요구는 과도하며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장기적인 병원 운영이 위태로워진다는 설명입니다. 병원 측은 파업 기간 동안 임시 인력을 투입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수술 일정은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파업을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병원들이 임시 의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 양측에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파업은 간호사 개인의 처우를 넘어 도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뉴욕시는 간호사들과 함께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북극의 주요 수송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가 좌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되면 대통령은 신규 획득 영토를 주로 편입하기 위해 연방법 개정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주 세우안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형량 공판에서 아동 성폭행 4건, 아동 성추행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최찬수 씨에게 징역 3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매체는 당초 형량이 20에서 26년이었으나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배심원단이 사건의 심각성과 가중 범죄 요소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한 미성년자가 최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7세 때부터 최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신고 몇 주 전까지도 범행이 계속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버스 프로젝트를 신년 연설에서 발표될 정책 목록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며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장 선거 당시 무상버스를 자신의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조정은 뉴욕 주의회와 주지사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지사 협력이 필요하지만 호컬 주지사가 올해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호컬 주지사가 올해 선거를 의식해 부자 증세 논란이 있는 무상버스 정책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센트럴파크 남쪽 인근 도로에선 운전사 없는 말 한 마리가 뒤에 관광마차를 끌며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말은 여러 차선을 질주하며 택시 등 5대의 차량과 부딪힌 뒤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차용 말 학대 근절 등을 꾸준히 주장해온 뉴욕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겁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달아나도록 타고난 초식동물에게 혼잡한 맨해튼 한복판에서 마차를 끌게 하는 것은 무모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가 마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2026년에도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33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